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또 구독자님들의 이런 사랑과 응원 때문에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테슬라 얘기와 댓글에 남겨주신 일부 의미 있는 이런 질문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에 기반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석규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아버지와 함께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지금 풀로 돈을 다 주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풀 FSD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서 주니퍼를 그래서 화가 나셔서 이럴 거면 모델 X를 샀지라는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아버지께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한 테슬라 뉴스이자 제가 여기서 경험하는 거는, 저도 이걸 계속 겪는데, 이제는 FSD가 디스인게이지먼트 되면 제가 개입하면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리포트를 하도록 권장을 했죠. 근데 사실 안 해도 그긴 했었거든요. 초반에는 저도 참 열심히 그 리포트를 하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무래도 초반에는 성능이 이렇지가 않았잖아요. 초반에 그래서 자주 하다가 귀찮아져서 안 하게 됐죠. 근데 요즘은 이걸 아예 강제를 해놨더라고요. 이거를 클릭을 안 하면은 이게 내비게이션 탓인지 너의 프레퍼런스냐, 아니면 좀 불편해서, 아니면 이게 진짜 크리티컬해서 심각해가지고 네가 개입한 거냐, 이거를 선택을 안 하면 이 창이 안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짜증이 난다라는 유저들도 있는데, 글쎄요, 저는 하드웨어 4 사이버 트럭에서는 그렇게 개입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좀 강제하네 이 정도지.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보면 테슬라가 슬슬 데이터가 그런 어떤 라스트 터치, 좀 더 여러분들의 강력한 피드백을 원합니다 하면서 강제를 하는 것 플러스, 옛날에 이렇게 했으면 진짜 짜증났을 텐데, 하드웨어 4에서는 그렇게까지 실수를 하지 않아서 가끔 눌러주는 거, 그리고 막판에는 사라지거든요. 그냥 선택을 하지 않아도 제가 차에서 나가버리면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주차할 때 어떤 프레퍼런스 문제, 그 정도에서 제가 개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피드백을 그건 그냥 안 하고 내려버리죠. 그래서 저는 별 문제가 없는데, 다 지금 얘기하면서 생각해보니까 하드웨어 3라든지 그 아랫부분에 계신 분들도 이게 강제로 뜨면은 그건 좀 더 개입을 해야 되니까 좀 짜증이 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정말 데이터를 쥐어짜는, 아무래도 이런 게 AI를 트레이닝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그리고 다른 뉴스는 모델 Y의 가격을 올렸습니다. 근데 다 올린 건 아니고요. 상위 트림, 좀 프리미엄이 들어간 거, 미국 얘기입니다. $1,000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150만원 올렸군요. 퍼포먼스 최상위급 한 $500 정도 올렸고요. 기본형은 안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트림만 올렸다는 건 마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 거고, 상위 트림 수요는 괜찮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진입하시려는 분들한테는 저가로 승부하고, 그런 거 보면은, 텍스 크레딧을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을 때 바꾸신 분들이, 승자이시지 않나. 지금은 보조금도 날라갔고, 가격이 꽤 오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조금 있었을 때는 저 프리미엄 모델을 기본같이 팔았으니까요. 그때 바꿨어야 되는데 좀 아쉽긴 하네요. 제가 아직 모델 S는 잘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테슬라 다이너 망한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주셨는데, 요것도 제가 캘리를 떠나기 전에 몇 번 더 갔었거든요. 영상에 남기지만 않았을 뿐이지 다이너를 사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헐리우드 갈 때마다, 여기도 얘기하지만 슈퍼차저 허브로서는 굉장히 유용한 데다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유롭게 언제든지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그 LA에서 헐리우드에서 여기만한 스팟이 없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앱이 지원되니까 음식을 미리 지원해서 가면 바로 먹을 수 있다라든지 그 연계성이라든지, 그러니까 테슬라 생태계에 있는 사람들은
우아한 그런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저도 몇 번 가봤으니까 초창기에나 줄을 섰지 지금 뭐 레스토랑으로서는 딱히 그렇게 좀 실망적인 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실망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폐업하지 않고 그걸 계속 돌리고 심지어는 몇 개 더 만든대잖아요. 그거 봐서는 테슬라가 이것을 통해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꼭 레스토랑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테스트해보고 프로토타입으로서 그리고 이제 옵티머스를 또 테스트해보고 여러 가지 것들의 그런 값어치가 있으니까 좀 시간이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쳤을 뿐이지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이걸 망했다고 얘기하기는 좀 역시 일론 머스크 타임대로 좀 시간이 필요한 거죠. 대체적으로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얘기했던 거를 좀 더 미리 얘기하면 항상 욕을 많이 먹었는데 대부분 맞았지 않나요? 뭐 LFP도 그렇고 포르쉐도 그렇고 포르쉐 한번 깠다가 욕을 엄청 먹었는데 포르쉐가 힘들죠. 전기차에선 특히나 이익면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어떤 세계적인 트렌드가 양육강식이라든지 그런 거 했을 때도 엄청 이런 댓글을 받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토를 안 달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일찍 얘기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피규어 AI가 정말 놀라운 영상을 보여줘서 사람들이 지금 많이 그것 때문에 회자되고 있는데 옵티머스도 저도 금방 이런 수준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더 대량 생산이 쉬울 것 같고요. 뭐 비슷한 구조고 AI도 테슬라가 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런 걸 보면은 일론이라서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비판하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저도 참 그런 게 어렵다,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한두 번 해결한 게 아니잖아요. 스페이스X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랑 지금 앞으로 오는 위협은 막 다르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데 저는 이걸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많이 트래킹을 하고 그래서 유튜브도 이렇게 계속 하는 거고 다시 한번 구독자님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응원이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겠죠. 그래서 오랜 기간 이렇게 봐서 보니까 이분은 참 신기하게 어떻게든 시간이 좀 걸릴 뿐 어떻게든 하니까요. 뭐 기우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근데 기다려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재능이고 능력입니다. 기다려도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하거든요. 참 대단한 사람인 건 맞으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뿐 옵티머스가 저 다이너에 돌아다닌다든지 공장에는 지금 뭐 GPT든 제미나이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범용 로봇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아주 먼 얘기지만 당연히 주가에는 영향이 엄청 클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게 있으니까 최근에 또 기분 좋게 많이 올랐죠.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마지막은 세레브라스인데요. 이거 괜찮냐고. 세레브라스를 제가 많이 얘기를 하긴 했죠. 근데 그러니까 주식을 또 제 채널에 보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정말 독보적인 회사입니다. 이렇게 하는 회사가 없어요. 이렇게 선두적으로 이렇게 대규모로.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애널리스트 분들 몇 개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틀린 얘기들이 있어서 이 웨이퍼를 디펙 없이 그걸 만들려면 수율이 얼마나 극악으로 떨어지겠냐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일반 애널리스트 분들이 얘기할 정도면은 거기 엔지니어들이 이미 엣지력에 고민하고 회사 가서 미팅을 왜 하겠습니까? 그런 거 해결하려고 맨날 미팅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미 다 어느 정도 고민을 해서 이걸 우회합니다. 그러니까 아키텍처 면이라든지 이걸 디펙을 어느 정도 핸들링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수율이 극악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간 어딘가죠. 그렇다고 해서 칩을 잘게 쪼개서 얻는 것만큼 수율이 좋지는 않죠.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웨이퍼를 기대하고 가진 않습니다. 세레브라스도. 그거에 맞는 소프트웨어나 아키텍처 여러 가지 기반 것들을 정말 심층적으로 고민해서 그걸 이미 핸들링하고 있으니까 그 중간 어딘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얘기할 정도면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돼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수율이 막 극강으로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고, 다른 또 세레브러스의 또 강점은 이게 SRAM이잖아요. D램을 안 쓰잖아요. AI 이제 추론하는 건데, SRAM이 선단 공정으로 갔을 때 얻는 이득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세레브러스가 선단 공정을 안 쓴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직 쪽이라든지 연결, 네트워킹 하는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이 전체 웨이퍼를 선단 공정으로 다 도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한 첨단 공정 및 이제 클래식 공정 7나노도 뭐 섞어 쓸 수도 있겠죠. SRAM은 7나노 이하로 내려가서 별 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점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간 어딘가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더 연장해서 얘기하면은 자꾸 이제 한국에선 메모리적인 시각만 존재하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메모리가 제가 동의하는 건 아마 앞으로 10,000배 이상 필요하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요, 그 파일을 갉아먹기 위해서 정말 이 실리콘밸리든 미국의 여러 테크 회사들이 그걸 갉아먹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장난 수준이 아니라는 점, 제가 정말 누차 얘기하지만 엄청 강조를 했죠. CXL도 있고, 지금 세레브러스 같이 SRAM 도배하는 친구들도 있고, 낸드에다 광캡을 꽂아가지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메모리를 외부적으로, 그리고 HBF도 있죠.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근데 HBF도 제가 또 공부를 해보니까, 그걸 그냥 갖다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똑같이 아키텍처랑 기반이 다 어느 정도 그런 핸들링 되는 것들이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고, 수율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받쳐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AI 수요는 무궁무진한데, 이제 메모리가 그로스가 앞으로 이렇게 천년만년 가긴 쉽지 않겠죠. 근데 저는 2, 3년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품들이 다 2, 3년 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그리고 망할 것 같지가 않아요. 다 독보적이라서.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다 쓸어버리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너무 양비 그러니까 딱 중간인 건데 다 망할 것 같지 않습니다. 다 한 자리를 할 텐데 얼마만큼의 파일을 갉아먹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알면 제가 회사를 때려쳤겠죠. 주식 투자하고 투자자로 했겠죠. 근데 지금 여기 상황으로 투여되는 돈이나 연구 개발되는 정도, 그리고 양산되는 정도를 보니까 한 자리씩은 다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앞으로 당분간 미래 AI는 이렇게 HBM에 목매다는 게 아니라 HBM부터 CXL, 뭐 이런 SRAM 이 부분 얘네들도 뭘 좀 하겠죠. 그 HBF도 들어올 테고, 뭐 낸드에다가 광 케이블을 꽂던 여러 가지 이런 스위칭이라든지 이런 광 인터커넥션도 좋아지고 그게 다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만큼 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어떤 성장 속도라든지 이런 거에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런 밸류들이. 그래서 질문을 주셨으니까 세레브러스 결국 뭐 주식을 사야 되냐,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건 신만이 아는 거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비교하기가 이게 비교할 만한 회사가 없으니까. 근데 비싼 거 같긴.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얘기했을 때는 이제 세컨더리 마켓에서 이제 프리 IPO 때 요즘은 앱들이 다 좋아서 막 미리 그렇게 일부 일반 분들한테도 이제는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가격이면 아직도 제가 봤을 때 이익인 것 같은데 지금 가격은 좀 더 이것을 찾는 고객들이 좀 더 붙으면 좀 달라진다고 해야 될까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 거는. 그리고 주식은 또 심리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러프하게는 제 의견은 이 정도. 그러니까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닙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기술적으로 한 자리는 할 것 같다. 근데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게 뭐 HBM을 다 밀어낸다든지 기존의 엔비디아의 트레이닝 칩들을 다 박살낸다? 절대 아닙니다.
근데 또 세레브러스가 아무것도 못한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중간 어딘가인데 예, 알 수가 있나요? 예, 하여튼 지금 대부분 제가 얘기했던 기술들은 쉽사리 그냥 사그라질 정도는 이미 지났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투자 금액이라든지 양산이라든지, 그러니까 종합 패키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테슬라 AI 트레이닝 하는데도 영향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저도 좀 이걸 알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예.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